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다지만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태풍 카눈 때 창원시의 대비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창원시가 앞으로 있을 태풍 때는 같은 피해를 줄이겠다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사이에 둔 하천에 흙탕물이 쏟아집니다. 근처 공사장 출입구는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인근 도로에서는 주민이 물길에 휩쓸리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태풍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창원시는 대암산에서 나온 빗물이 우수관 하나로 몰리면서 배수 용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우수관으로 물을 내보내는 유입부 3곳 가운데 2곳을 다른 우수관으로 조정해 분산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쌀제 터널 인근 토사 유출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임도 복구와 사방댐 설치를 추진합니다. 또 산사태 원인이 될 수 있는 임도 관리도 강화합니다. 임도가 개설된 30곳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해 우려 지역을 재지정하고 재해 위험 지도를 새로 제작해서 관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람 위기가 있었던 창원천에는 오는 10월까지 150m 길이 차수벽이 설치됩니다. 시내버스 바닥을 뚫은 맨홀 뚜껑과 관련해서는 교체와 하수관로 준설도 진행합니다. 태풍 카눈 때 300mm 비가 집중된 창원시 100년 빈도를 넘어선 폭우였습니다. 설계 강우량이 하수관은 30년 빈도, 하천은 100년 빈도인 창원시 시설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만약 바닷물 만조까지 겹쳤다면 하천 범람 등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었다고 창원시는 진단했습니다. 만조 때의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 예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긴급히 이렇게 경보기를 설치를 하고. 이 같은 중장기 대책이 다가올 가을 태풍과 집중호우에 효과를 발휘할지는 창원시의 신속한 행정력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의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우리 정부와 자치단체는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경남 곳곳에서도 끊이질 않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마련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문가 강연. 오염수 방류로 당장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180배라고 해서 얘가 방사선학적으로 위험한 거냐? 그건 전혀 아니고 우리가 멸치 먹는다고 전복 먹는다고 위험하진 않죠. 자치단체장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괴담과 가짜뉴스가 피해를 더 키운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홍병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상주에 있는 사드 배치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자파에 피해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발언이 이어졌지만 우리 수산업계 피해 우려는 여전합니다. 수산물이 이제 과연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창원과 진주, 통영과 거제, 사천 등 경남 곳곳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이 무책임한 행동이고 우리 정부도 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전 지구적 범죄 행위의 방조범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창원과 김해에서는 내일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대회와 촛불 행진이 이어지는 등 경남 각계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군합동 현장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세계반 15명으로 꾸린 시군합동 비상상황실을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에 구축해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를 주당 4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도민 참가 방사능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도입해 매일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없는 건 물론 검사 대상도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사천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정부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상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검사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에는 검사를 받아서 온 거라 해도 손님이 믿어줄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누구나 인터넷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일주일 뒤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정부는 매일 결과를 공개합니다. 4월 24일 이후 총 162건을 선정하였고 14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직접 검사를 신청해봤습니다. 전화와 납치 등 50여 종의 분석 대상을 선택한 뒤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남이나 사천시처럼 광역, 기초 단위까지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양식장과 위판장 등 구체적인 장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검사 장소는 해양수산부가 임의로 선택하는데 전통시장 등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예 선택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섭취하는 품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많이 넓게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 시료 확보가 어려우면 인근 지역 품종이나 냉동 수산물로 검사하는 것도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는 국내산 수산물에 한정돼 있습니다. 일본산 참돔 같은 수입산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산 수산물 이력제를 따로 운영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나는 사천시를 선택하겠어. 이런 정도밖에 선택권을 주지 않는 거는 좀 너무 탁상 행정이죠. 해양수산부는 지역과 장소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경찰과 검찰이 엄벌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사례가 경남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한낮 도심 왕복 4차선 도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멈춰선 승용차 주변으로 순찰차가 서 있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운전 미숙이라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뭐 나오실 생각지도 않고.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을 한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이비 제출받아 이렇게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창녕에서도 면허 정지 상태로 음주사고를 낸 60대 B씨가 붙잡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7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났고 경찰은 B씨의 화물차도 압수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차량 압수 건수는 경남에서만 4건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음주 전력 4차례 이상 경우에서 3차례 이상으로 변경하고 음주 전력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피해 정도나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판단해서 특히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 또 압수가 가능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 가운데 재범자 비율은 40%를 웃도는 상황.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재범 근절 대책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강하고 많은 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계속해서 우리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강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
예상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최대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6도, 함안이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김해가 29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거창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8도, 산청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다음 주 초반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지법은 윗집 이웃을 상대로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창원시 성산구에서 800여 차례에 걸쳐 망치와 플라스틱 병으로 천장이나 벽면을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 65살 이상 고령자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인구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경남의 65살 이상 고령자 음주율은 26%이며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고위험 음주율은 11%로 전국 평균보다 모두 2%포인트 높았습니다. 경남 고령자의 흡연율은 10%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국내 야간 관광 특화 도시 1호로 지정된 통영시가 경남관광재단과 협력해 야간 관광객 유치 사업을 실시합니다. 두 기관은 통영 강구안을 중심으로 29억 원을 투입해 야간에 축제와 자유공연, 전시회 등을 마련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소규모 축산농가와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축 무료 순회 진료를 진행합니다. 진료반에는 민간 수의사 30여 명과 축협 직원,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예방접종과 구충제 투약, 방역 등을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